포천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검체 검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통시장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바이러스 걱정에 재난지원금 소비마저 끝나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도민과 의료계 각종 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외출은 물론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역대급 폭우로 경기 북부 곳곳에 수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복구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천에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검체 채취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천시 보건소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 부부를 찾아가 검체 검사를 시도했지만 A씨가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에도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시는 A씨 부부가 방문한 이동면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 부부와 신도 등 5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일동면 식당 방문자를 파악 중이라며 9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식당을 방문했을 경우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늘면서 전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코로나가 다시 덮친 데다 재난지원금 소비도 끝나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엔 빈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까지 식사 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서 있을 정도로. 근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아예 그냥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어치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혹독한 상황에 망연자실입니다. 너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파세요? 아이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창피해요. 어저께는 돈 18,000원 팔고 들어갔어요. 장사 제대로 할 때는 하루에 5, 60만 원 이렇게 팔거든 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몇만 원밖에 못 팔아요. 그나마 얼마 전까지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다소 올랐지만 이젠 재난지원금마저 끝나 기댈 곳도 없습니다. 네, 재난지원 카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돼지고기 사실 분들도 오시면 이제 소고기 위주로 많이 사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고기가 판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소매도 안 되고 돼지고기, 소고기 불문하고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닫은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가까운 옷수선집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의 공과금 명세서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간 제일시장을 지켜온 한 상인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루에 옷 한 벌 못 팔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다른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게 문만 연 채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어디 노동판에 가 노동이라도 하는데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마치 못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있으면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어쩌다 한 개라도 팔면 한 돈 10,000원이라도 남으면 그게 이제 내 이익금이니까. 그나마 띄엄띄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은 가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그래도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으로 인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노는 가게가 많아요.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차를 우리가 좀 바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빨리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해소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민과 의료계, 각종 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가급적 외출이나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고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악의 경우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 등에는 각종 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의료계에는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러운 감염의 폭증으로 의료 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지는데요. 이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부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의 시설들도 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서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여름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역대급 폭우로 곳곳에 상흔이 깊은데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이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포천 수해 복구를 위해 여러 곳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호병천과 신읍천 등을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포천시의회는 포천천변 수해 쓰레기와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하천변 정비 사항과 보수 대상을 점검했는데요. 여기에 육군단 장병 600여 명이 대민 지원에 나서 가옥과 농경지, 하천변 등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뢰 탐색 작전도 진행해 비탄에 빠진 지역을 위로했습니다.
양주시의회도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시간당 최대 9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장흥면 교현리 현장을 찾아 살피고 복구 작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국내외 의정 연수를 취소하고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연천군,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유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복구 비용 중간 집계 결과 504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올 초만 해도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보유했던 연천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를 겪으면서 10억여 원만 남은 만큼 간절하게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 손세화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의 주요 사안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포천시를 사랑하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입니다. 눈 덮인 길을 처음 발자국을 뗄 때에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훗날 다른 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포천시에서 갖게 됐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잘 이끌어 주셨던 조용춘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젊은 의장답게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돼서 시의회를 새롭게 바꾸고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신뢰받는 포천시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포천이 2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협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잘하는 것은 화끈하게 밀어주고 잘못하는 것은 브레이크 확실하게 걸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교감하고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인구의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이 15만 인구가 붕괴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할 텐데 의회에서 꼽는 대안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교육 문제, 주거 환경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직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포천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지하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역세권과 관련해서 컴팩트 시티 구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체를 포천시로 유치하는 것 또한 집행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의장으로서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이라는 역할은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감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 정성껏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